자, 안녕하세요. 항서제약이 간암치료제로 승인받은 사실은 이전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헤파토셀룰러 관련 임상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목을 보면요, 1월 1일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적혀있듯이 아파티닙 is appro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응증은 헤파토셀룰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보면요, 아파티닙에 관련된 여러가지 임상시험들, 논문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내려가서 일단 우리가 볼 것은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자, 페이스 1B 스터디인데요. 자, 요것은 카레리주맙이랑 아파티닙을 같이 병용요법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 카레리주맙이 스펠링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요거를 중국어였다가 지금 영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요 발음이 조금 달라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는 캄렐리주맙이 아닐까. 뭐 캄렐리주맙이 아니더라도 아파티닙은 스펠링이 똑같으니까 이제 같은 아파티닙, 그리고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그 아파티닙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병용을 하는 게 뭐 캄렐리주맙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병용을 하는 것 중에 아파티닙이 있으니까 우리가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임상은 First Line Treatment 1차 치료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ORR 같은 경우에는 5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PFS 같은 경우에는 7.2개월. 그 다음에 이번 영상의 주제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6주 DCR이 93.8%, 무려 94%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DCR이 94%라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인데, 자, 94%가 나왔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상에서만 만족할 게 아니라, 자, Phase 3 클리니컬 스터디, 그러니까 임상 3상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렐리주맙이랑 아파티닙이 First Line Treatment로, 캄렐리주맙이랑 아파티닙을 1차 치료제로 지금 임상 3상을 한 곳에, 중국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0개 국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도 포함이 되고 있고 러시아도 있고 당연히 중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개 이상의 센터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지금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냥 결과를 알아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항서제약은 제약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시판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 국가들,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나 뭐 러시아, 차이나 이런 곳에, 이런 인종들에게도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효과가 있다면은 이제 NDA를 진행하고서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적응증이 헤파토셀룰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첫 단추로 중국에서 아파티닙으로 간암치료제 승인을 받았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약을 하면요, 항서제약이 중국에서 간암치료제로 아파티닙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위암을 받았고 2020년, 2021년에는 간암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캄렐리주맙이랑 같이 병용요법을 또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 국가들에서 임상시험, 그것도 Phase 3 클리니컬 스터디, 가장 상용화에 가까운 사실상 마지막 임상시험을 캄렐리주맙이랑 아파티닙 병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상시험 결과 끝나면은 이제 각 국가에 NDA 신청을 해서 신약허가를 받으려고 서류들, 자료들을 제출하겠죠. 그리고 요 임상 3상 결과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다른 임상시험에 있는데, 여기 Phase 1B 스터디에서 DCR이 무려 9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다른 진행되고 있는 병용요법들도 결과가 좋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위에 보이죠, 바이두 사이트인데요. 바이두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중국어 검색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구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포털 사이트인데요, 중국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바이두도 규모가 상당히 크겠죠. 14억 인구가 사용을 하는 그런 플랫폼, 검색 엔진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구글과 비슷한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실제 바이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렇게 중국어로 구글과 비슷하게 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아파티닙 같은 것을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아파티닙 검색을 하면은 나오죠. 자, 우리가 최근에 중국에서 자료들을 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항서제약에서 아파티닙 임상시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자료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바이두, 중국의 구글에서 아파티닙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은 한국에서 접하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정보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검색을 영어로 한다고 해도 중국어로 나오잖아요. 이럴 경우에 여기 오른쪽에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중국어지만은 영어로 다 번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웹페이지를 봐도 되고, 여기 뉴스를 클릭하면은
아파티닙과 관련된 여러가지 뉴스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리버에 관련돼서 뭐 나온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만 검색하는 것보다는 더 다채로운 정보들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맨 위에 있는 거 기사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요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자주 보는 앱스트랙이죠. 도브프레스에 나오는 거. 자,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뉴스 기사가 나오는 것보다 중국에서 이렇게 논문들을 다뤄주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요즘에는 번역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어를 모른다 해도 영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쉽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중에서 의미가 있다 싶은 것들은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발바닥이 있죠. 요게 무슨 발바닥이냐, 요거 곰발바닥이라고 합니다. 바이두의 상징. 자, 그리고 바이두는 나스닥에 이렇게 상장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뉴스 기사로 와서요, 여기도 보면은 역시 advanced라는 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보통 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까?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간암을 발견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시도하려고 하는 게 항암 화학요법이 아닙니다. 약을 쓰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할 수 있다면은 수술이 가장 좋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입니다. 수술로 해서 떼어내는 것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죠. 수술로 하기에는 이제 너무 커졌다, 너무 많이 퍼졌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테이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테이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가 병용으로 썼다는 게 요 테이스라는 거죠. 이 테이스를 할 때 간동맥이랑 간문맥이 있는데, 종양은 간동맥에서 영양분, 산소를 많이 공급을 받습니다. 거의 80%가 되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는 건데, 간동맥을 막아주기 전에 그 약을 넣어주고서 막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탄을 던져주고서 그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또 이거 아니면은 이제 간 이식으로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제 간을 구하기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전이가 되고 이제 몸에 완전히 이제 다른 장기도 퍼지고 그럴 경우에는 요 간에만 효과를 미치면 안 되겠죠. 전신에 효과를 미칠 수 있는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이가 됐다, 진행이 됐다. 요 진행성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advanced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말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기 환자들에게 이러한 이제 전신 항암화학요법을 쓰는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칼리니주막, 아파티닙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약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술이 힘든 경우가 되는 거죠. 일단은 초기는 절대 아니고 말기입니다. 일단은 수술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태일 때, 그때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건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94% DCR이 나왔다는 것은 또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